아이가 숨진 채 빌라에서 발견됐습니다. 20대 엄마가 친모가 아니고 외할머니인 40대 여성이 진짜 엄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딸의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네. 구미 3세 사건의 미스테리, 세 가지 미궁을 오늘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미궁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궁은 바로 이겁니다. DNA의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DNA 결과를 의뢰했습니다. 검찰도 아마 생각해본 거죠. 야, 혹시 이거 경찰 DNA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야? 대검의 과학수사부에 의뢰를 했는데 DNA 검사 결과 경찰에 이어서 대검마저 DNA 검사 결과 성모 씨가 친모다. 할머니가 아니라 친엄마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에 이어 대검도 DNA 검사 결과가 이 성모 씨가 친모가 맞다라는 결과입니까? 국과수에 세 차례에 걸친 DNA 유전자 검사에도 불구하고 석 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친모가 아니라고 부정하였기 때문에 대검에서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DNA 유전자 검사를 재차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검 과학수사부도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대전제 사실을 더 이상 흔들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전제 사실을 전제로 수사와 반론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 한 아이는 아직 실종됐다라는 경찰의 어떤 가설도 DNA 결과 때문이었는데, 자, 대검 DNA도 이렇게 나왔는데 성모 씨는 아직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딸이 맞아요? 친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 박사연 변호사님 보시면요, 혈액형도 지금 또 논란인데 경찰이 지금 바꿔치기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숨진 여아와 딸이 낳은 아들이 바꿔치기 했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딸 김 씨가 BB형이고 딸 김 씨의 전 남편이 AB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딸이 A형이라는 것이죠. A형. 생물학적으로 출생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바꿔치기 했다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불가능한 혈액형이 나왔다. 이러한 정황을 숨기기 위해서 적어도 딸 김 씨가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석 씨가 딸이 알았든 몰랐든 바꿔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경찰이 현재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미궁이 등장을 합니다. 바꿔치기가 불가하다라는 미궁인데, 자, 전문가의 이야기부터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생아 때는 혈청 속의 그 항체 형성이 아직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검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그게 이제 실수를 두 가지를 다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오류를 갖다가 범할 수가 있다.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전문가 이야기 들었는데 경찰이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판단했던 주요 근거가 바로 이 혈액형이다. 근데 신생아의 혈액형이 정확하지 않다면서요? 신생아의 혈액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형 검사 방법은 이 적혈구 항원을 토대로 검사하는 방식과 혈청, 혈액을 토대로 검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검사 방식이 일치해야 100%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혈청, 혈액형 검사, 즉 혈청 형성 자체가 더디다 보니 그 검사 결과가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져 정확히 신생아가 A형이었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전문가 지적에 동의하는 게 제가 아이 둘을 출산해봤잖아요. 박 변호사님도 아이 둘 출산했잖아요.
신생아 때 병원에서 애기 혈액형 안 알려줘요, 저희 병원은. 그래서 신생아 때 밑에 검사했던 혈액형과 성인이 된 이후에 검사한 혈액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러면 경찰이 보고 있는 거, 그 딸이 엄마 아빠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혈액형 명제 자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제 자체가 틀립니다만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치기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방법이 딸 김 씨가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석 씨가 바꿔치기 했다. 그 전제가 틀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바꿔치기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을 특정할 때 시기, 장소, 방법 모두 다 특정해야 합니다. 이런 반론이 제기된다면 경찰은 특정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반론이 바로 이거예요. 경찰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두 번째 근거로 바로 이걸 제시했습니다. 사진. 자, 보시죠. 경찰, 성모 씨의 딸 김모 씨가 촬영한 신생아 일부 사진들이 몸집이 좀 다르다. 이거 동일한 아기가 맞느냐라고 확인해달라고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씨의 딸 김모 씨가 촬영한 이 신생아 사진이 이미 바꿔치기 된 아이의 사진이 아니냐라는 의뢰해달라고 했는데 국과수가 판독 불가하다. 경찰의 주요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 성모 씨 가족은 여기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00일이나 된 아이를 신생아와 바꿨는데 의료진이 모를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번 기간 중에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토대로 경찰이 국과수에 동일한 아이인지 감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과수는 사진만으로는 판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지만 그 근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죠. 특히나 석 씨 가족은 100일이나 된 아이를 신생아와 바꿔치기 했다면 의료진이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석 씨 가족의 반박은 부정확한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반박입니다. 경찰은 100일이나 된 아이를 신생아와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석 씨가 3, 4일 전에 출생한 역시 신생아와 신생아를 서로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은 3, 4일 돼서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병원에서 바꿔치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더 공개한 거예요. 성모 씨 딸 김모 씨가 출산 직후에 찍은 아이 사진, 그리고 병원에 있을 동안 찍었던 아이가 같다는 겁니다. 자, 봐라. 이게 바뀐 아기냐. 경찰 주장처럼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모 씨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할머니가 와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라는 경우가 거의 쉽지 않거든요. 일단 이 사진은 출산 직후에 찍은 사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 자체가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이번 기간 중에 추가로 촬영한 사진이 동일한 아이라면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진 그리고 뒤이어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비슷한 아이 같아 보인다고 하면서도 비슷한 아이 같다. 아이는 출산 이후에 목욕을 해야 제대로 그 생김새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진만 가지고는 뒤이어 찍은 사진과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달라 보이는 여지도 있다고 여운을 남기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경찰이 아이가 바꿔치기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현재 DNA 검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다라는 대전제 사실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죠. 세 번째 미국은 과연 이 석 씨가 셀프 출산한 게 맞느냐라는 미국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성모 씨의 회사를 압수했해서 셀프 출산 검색기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산부인과 170여 곳을 압수했겠지만 이 석 씨가 출산했다는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병원 밖에서 셀프 출산했을 거다. 그런데 성모 씨 가족은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 회사에 없었다. 휴대전화 지난해 교체했다. 셀프 출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아니 형사 출신의 변호사님, 박사 변호사님, 도대체 경찰이 뭘 근거로 석 씨가 셀프 출산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구미를 비롯한 인근 지역 170여 곳 압수수색을 실시해봤지만 출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셀프 출산을 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결국 아이의 행방을 확인해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석 씨의 경우에는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 생산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회사에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PC 없다, 회사에.
휴대전화를 지난해 교체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반박을 할 때마다 언론에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다 보니까 이 보도를 바탕으로 석 씨 과장이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뭔가 또 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라졌다는 아이도 경찰의 행방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성모 씨의 딸 김모 씨가 낳은 진짜 손녀를 수색 중에 있는데 2년간 변사체 영아 사건은 다 재검토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시설 생활하는 아이들 조사했다. 근데 현재까지 행방,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아니,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건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가 되고 나면 경찰이든 검사든 석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지 못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를 중심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 당사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숨겨진 아이의 행방과 공범의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과 유사한 구조다 보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처럼 여타 살인 사건에서 혹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이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할머니 석 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석 씨가 누구와 이 아이를 낳았는지도 경찰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숨겨진 아이의 행방을 밝혀내야 진부를 밝혀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석 씨 스스로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상을 밝히고 있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경찰은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 부인하더라도 나중에 유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경찰의 의무다. 그렇죠. 결국 이 세 가지 미궁을 경찰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